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지금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여름은 비수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례 없는 성수기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 정부 규제 여파로 인해서 지금 분양을 미뤘던 상반기 분양 예정 단지들이요 6월에서 8월에 대거 쏟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초부터 과표 인상, 청약 규제 강화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이 때문에 공급 물량이 몰린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만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그 역세권 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주변에 또 업무단지,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할 만한 평택에 있는 안중역 2021년에 개통 예정인데요. 토지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성우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현덕면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자, 소장님, 다양한 지구들이 있는 이곳에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1년에 서해안 복선 전철이 개통될 예정이 있는데요. 안중역 역세권에 있는 토지가 맞습니다. 맞고 이게 실제로 이제 개통이 되면 소사 원시선 또는 원시 대곡선과 연계되고 또 개통될 착공에 들어갈 신안산선과 연계가 된다면 여의도까지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와 미군 부대 이전 수혜까지 누릴 수 있는 평택시 현덕면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말 인구도 팍팍 늘어나고 개발 호재들도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경기도 평택이라고 보시면 딱 맞겠습니다. 평택에 위치한 토지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한 정보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한번 볼까요? 네,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그다음 서해선 안중역입니다. 예정역 안중역인데 차량으로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답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330제곱미터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용도는 현재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토지 특징이 어떤지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서해선 복선 전철 안중역에서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요. 물론 주변에 또 도로도 확장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택지 개발 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개발의 중심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는 곳은 이 서해선 안중역이 예정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만 덩그러니 외롭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주변이 개발될 예정이라고 딱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요. 100평짜리 토지를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평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들을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드릴 텐데 입지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주변의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미래 가치나 그 미래 내용을 이제 봤을 때 입지 여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입지를 볼 때 몇 가지 기준점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역세권 근처에서 개발 압력이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냐. 그다음에 주변에 산업단지 같은 것이 들어와서 그 배후 신도시로 또는 배후 신도시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 지역이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관광이나 이런 요소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안중역 2021년에 개통될 안중역세권에서 이제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좌측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택지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택지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 100만 평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냐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화양지구가 있고 또는 인광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송담, 현화지구까지 있어서 기본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산단에 대한 내용들이 포진되고 있는데요. 그 큰 틀 중에 하나가 이제 포순 국가 산업단지가 배치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또 현덕지구가 또 배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택항도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도 굉장히 이제 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요소도 보셔야 되는데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호 관광 자체가 이제 개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게 되면 큰 형태로 또 평택 미군 부대가 계속해서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후 신도시나 중심지로서의 그 가치가 굉장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2035년 평택 도시 기본 계획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루어지지만 큰 그림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 이제 안중이나 포승지구 자체가 부도심으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부도심으로 잡혀 있어서 크게 개발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자체는 기본적으로 평택은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서부생활권의 개발의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부생활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4만 정도 인구가 계획되어 있는 반면에 또 서부생활권의 안중포승지구는 36만 정도로 2035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가 들어온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개발과 주변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와 관광 이슈가 크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호재 중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 그 호재 중에 또 하나가 이 안중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중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1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되는데요. 그중에 수용 인구 자체가 한 3만 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한 1조 5천억을 들여서 개발은 개발의 지금 중심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토지가치 상승이라는 건 이런 개발 압력이 이루어지는 중심에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상업지역이나 또는 업무지역이라든가 기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아파트라든가 주거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지가 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토지 수요는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일단 평택항이나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 쪽에서 인접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안중역이 여기 개통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위치고요. 여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죠. 앞으로의 개발 호재는 정말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이야기들을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예, 먼저 핵심 투자 포인트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게
역세권에 대한 개발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2021년이면 기본적으로 여기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안중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그럼 서울하고 거리가 1시간 내에 또는 30분, 50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 도시의 공간구조 개발 자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 중에 서부생활권의 개발의 중심에 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변의 농림지역이나 기타 이제 관리지역들이 도시로 변경됩니다. 용도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적으로 바뀐다. 이걸 항상 명심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집가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요 점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배후 주거지가 이제 생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느냐. 이런 여건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지금 많이 들어가죠. 거기다 평택 강도 있습니다. 평택고 관광단지도 개발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는 중심 지역에 있다.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투자에 꼭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되겠죠. 가격을 한번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격적인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가격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그 가격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 중에 있는데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30제곱미터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위치한 토지를 살펴드렸습니다. 소장님을 이렇게 근데 너무 금방 보내드리기 조금 아쉬우시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자,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 경매 강좌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 경매 강좌 제목답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강성우 소장님 그리고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하면서 부동산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도 하나 더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돈 되는 부동산 찾기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또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인데요. 마찬가지로 강성구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때문에 예약 전화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성우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계속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민숙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돈을 벌어주는 부동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민숙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민숙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관악구 남현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먼저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이 있고요. 4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이수역까지 근접해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 이사님, 최근에도 어마어마한 교통호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당동과 서초구를 잇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었는데요. 서초역 강남역까지 10분대로 진출입이 가능하여 사실상 강남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관악구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남현동의 생활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사당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초중고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3일공원, 현충원, 까치산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과 관악산 둘레길까지 있어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선호하는 남현동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이곳, 관악구 남현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서울에서 관악구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곳인지 간단한 정보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 어떤지 먼저 설명 들어볼까요? 네,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하는 통건물입니다. 지하철 2호선, 4호선 더블 역세권인 사당역에서 도보 7분 거리이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건물로 분리형 원룸이 6실, 오픈형 원룸이 3실, 3룸 복층이 1실로 총 13대로 이루어진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105.4제곱미터이고요. 연면적 198.79제곱미터로 2019년 1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매매가는 18억 7천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건물 특징도 좀 살펴주시죠. 네, 건물은 예쁘게 잘 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3면이 코너 형식으로 모든 방들이 개방감이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분리형 원룸이 6실, 개방형 원룸이 3실이고요. 원룸은 인덕션, 세탁기, 에어컨 등 풀 옵션으로 이루어져 세입자들이 몸만 들어오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이고요. 분리형 원룸 역시 풀옵션으로 좀 더 방음과 사생활 보호를 신경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3층은 방 셋, 화장실이 2개로 복층으로 이루어져 주인 세대가 거주하면서 임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복층 아래층은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에 인덕션도 넣었고요. 거실과 주방을 넓게 구성하였습니다. 복층에는 방 2개와 화장실로 되어 있으면서 양쪽으로 화단과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옥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만 보더라도 구조가 참 예쁘게 되어 있어서 거주하시면서 임차를 하고 싶어지는 건물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지었구나를 느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하부터 해서 지상 3층까지 올라갑니다. 올해 들어서야 태어난 건물인데요. 자, 통건물 준비가 돼 있죠. 이곳은 지금 원룸이 9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픈형과 분리형 골고루 섞여 있고 여기에다가 주인 세대 직접 거주할 수 있는 3룸까지 마련이 돼 있다는 점 꼭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사실 부동산이 건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위치가 가장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입지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호재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까지 같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건물에서 사당역까지는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좀 더 걸어가면 이수역에서 7호선을 이용하여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호선, 4호선 더블 역세권인 사당역은 광역버스 환승, 강남 순환고속도로 사당 IC, 남부 순환로, 동작대로, 과천대로 등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당역과 이수역 일대는 광역버스들이 종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승을 하고 있고요.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강남 생활권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요. 사당 초등학교, 인헌중고등학교, 남성중, 동덕여중, 동덕여고 서울미술 등 다수의 학군과 홈플러스, 관악산 등산로, 각종 공공기관까지 이동이 편리하고요. 랜드마크형인 복합 쇼핑몰인 파스텔시티와 방배동 먹자골목, 사당동 시장골목, 남영동 먹자골목과 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는요. 입지는 현재의 가치이고 호재는 미래의 가치라고 합니다. 사당역은 지하철 2, 4호선의 환승역이며 경기권의 수많은 광역버스들이 종점으로 삼고 있는 핵심 교통 직결점이기 때문에 교통에 혼란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인근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당 복합 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공공개발로 바뀌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본격화가 되면 함께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인 사당 이수 일대 지역 통합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관악구 등을 청년특구로 조성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28,000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청년 창업 지원 시설 등이 포함된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조성이 되며 청년 신혼부부 주택 200여 세대를 포함해 문화생활 시설 등도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리풀 터널 위 정보사 용지에는 대규모 공공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상업, 업무, 문화, 주거 기능이 함께 설치되어 주변 상권과의 조화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당 이수 일대 지하철역과도 일단은 가깝죠. 여기에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이곳 사이즈가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주변에 학군도 좋죠. 먹자골목도 많으니까 생활 인프라적인 면에서 빠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들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볼게요. 자,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본 건물은 이 4호선 더블 역세권 사당역에서 도보 7분 거리이고요. 주변에 홈플러스, 재래시장,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 있는데요. 경기 남부 접근성이 용이한 광역버스 정류장도 인근에 있어서 교통요지로 많은 사람들이 사당동을 이용하기에 사당역 인근이 최대 먹자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산을 걸어서 숲세권도 누릴 수 있고요. 앞서 개발 호재에서 말씀드린 사당 복합 환승센터와 지구단위 계획이 현실화가 되면 추후 더 큰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으며 사당역 상권의 배후 지역으로 이 건물의 수익 가치는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강남권의 접근성이 10분대로 좋아져 강남 생활권이 되었고요. 우량 직장인 수요도 풍부합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등 대학교도 가까이 있어서요. 학생, 교직원도 선호하는 지역으로 임차 수요는 매우 풍부하여 현재 공실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궁금증을 다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통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가격 부담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자,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격은 어떤지도 알아볼까요? 네. 가격은 18억 7천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11억 9,2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고요. 월 임대료는 238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대출이 4억 7천만 원을 예상을 한다면 실투자금은 2억 8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대출을 활용하여 작은 실투자금으로 나만의 꼬마 빌딩을 투자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미숙 이사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화번호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꼭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R&T 컨설팅의 김종두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R&T 컨설팅의 김종두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왜 부동산 방송을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 투자하셔서 돈이 될 만한 그런 물건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강의 먼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세무사님 오늘 선정해 주신 이슈가 무엇인지 강의 전해 주시죠. 네. 지금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이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지금 아무래도
뭐 대출 규제라던가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물론 저도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뭐 주택 규제들이 계속 지금 뭐 8.2 정책이나 9.13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 수요가 굉장히 위축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반사 이익이 이쪽으로 미치고 있죠, 지금.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어서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제가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바로 아파트형 공장, 뭐 이런 용어들을 아시고 계신 분이 계시죠. 이렇게 공장을 아파트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네, 다음 보시면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주택이 아니죠. 이거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니고요. 이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받는 뭐 종부세 그런 중과 이런 것들 없죠. 따라서 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 정책들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나는 회사를 하지도 않는데 왜 이거 내가 분양받을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그 지식산업센터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꼭 기업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산업단지 내에는 이 임대 목적의 투자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밖에, 산업단지 외에는 이렇게 투자 목적의 매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투자 자금이 굉장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사실은 뭐 당연히 저도 그렇지만 뭐 돈이 없는 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부자들보다야 뭐 투자금 적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보시면은 계약금 10%만 내시면은 계약금 10% 초기 부담도 별로 많지 않죠.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서 중도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하나도 없죠. 뭐 부가세 같은 것도 다 환급이 되니까요. 10%를 내시고 그 10%에 대한 부가세도 환급 받으시고 준공 전까지도 자금이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많아지겠죠. 뭐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도 뭐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잔금 대출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실 내 투자금은 한 20%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보증금까지 받게 되면은 약 한 15% 정도, 분양가의 한 15%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처음에 10% 되고 나중에는 뭐 잔금 혹시 뭐 임차인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자금 부담이 크지 않겠죠. 제가 좀 전에 80% 대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70%는 이렇게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정책금융공사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뭐 화면에 나오는 이런 명목으로 70% 대출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시중은행에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이런 분들이나 뭐 기존 대출이 너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은 80% 정도까지 대출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예를 들어 최근에 뭐 80% 분양됐던 현장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 진짜 80% 되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동탄 금강 IT타워나 더 퍼스트타워, 에이펙, 타임스퀘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분양하면서 대출까지 다 이렇게 나온 것들인데요. 80%까지 대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투자할 때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투자금이 몰리겠죠. 자, 제가 한번 그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전매 제한이 없다. 지금 뭐 주택이나 오피스텔, 특히 서울의 오피스텔 같은 거는 이제 전매 제한이 있죠. 제 뭐 지인들도 이렇게 오피스텔 지금 다시 이렇게 매도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면은 이렇게 프리미엄도 형성이 안 돼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서울 이렇게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이렇게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 형성도 되게 쉽고
이게 프리미엄 형성이 왜 가능한지 한번 제가 구조를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내가 투자자로 이걸 분양받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 입주하는 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이런 법인들이겠죠.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들이 여기 들어올 때 준공전 상태로 매입해야지만 이렇게 법인세나 재산세, 이런 뭐 취득세, 이런 것들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투자자들한테 웃돈을 주고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이렇게 투자자를 분양받은 다음에 실제 기업들이 입주할 때 프리미엄을 꽤 많이 주고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지금 수원에도 뭐 제가 구체적인 현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뭐 이렇게 3천에서 한 5천 정도까지 이렇게 수원도 그렇게 프리미엄 붙어 있는 현장들도 있거든요. 게다가 성수동에 SK브이오는 직접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은 평당, 그것도 분양평당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붙어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렇게 뭐 대형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피가 잘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꾸준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요. 실수 차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주택 규제와는 무관하고 그리고 경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요. 2011년도에 약 성수동이 분양가가 한 600대 초반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1,400에서 지금 1,500까지도, 그리고 영등포에서 그 선유도역에서 나오자마자 뭐 도보로 몇 번 걸리지도 않는 그런 곳도 지금 1,300대, 1,400대 이렇게 육박할 정도로 지상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산, 구로, 성수동 다 올랐고, 게다가 이제 성수동은 뭐 2011년에 600대에서 지금 1,400대까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정동을 말씀드리면요. 뭐 현대지식산업센터라든가 대명밸리온, 그리고 M스테이트, 테라타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현장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2014년에 800 정도에서 분양가가요. 800 정도에서 2018년은 1,200대를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 규제하는 뭐 주택의 이렇게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죠. 이렇게 꾸준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요. 시세 차익은 반드시 그러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양도세 부담도 완화된다. 뭐 주택은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규정이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뭐 양도세 중과 이렇게 받아서 최대 세율이 뭐 60%까지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산은 당연히 죄송해요. 지식산업센터의 줄임말을 지산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뭐 양도세 중과 이런 규정이 없죠. 주택 투자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사실은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는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이쪽으로만 계속 하시죠. 왜냐하면 집은 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굉장히 적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업들이 실제로 입주하기 때문에 뭐 5년 계약도 장기간도 이렇게 많이 해서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임대의 장점 다시 한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임차인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예를 들어 뭐 지식산업센터의 제조동 같은 거는 특히나 뭐 10년 이상씩 그렇게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인테리어를 임차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직접 하는데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5천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그 시설비를 그렇게 투자해놓고 사실 쉽게 나가는 게 어렵거든요. 따라서 뭐 이렇게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차료로 비용 처리 가능하다. 이거 왜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여기 임차인에 들어온 기업 입장에서 그 임대인한테 주는 비용을 내 사업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집처럼 임대료가 이렇게 밀릴 일은 좀 그런 위험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임대 장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공실 리스크가 적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 단언컨대 가장 공실 위험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또한
그 계약서에 이런 식으로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물가 상승률분을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요. 안정적으로 임대료 상승도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대형화되고 있으면서 또한 지역에 랜드마크로 이렇게 부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뭐 상가나 편의시설 그리고 그 기업의 뭐 직원들이죠. 이렇게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 수 있는 기숙사 형태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산업, 업무, 주거 이렇게 상업이 복합화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설계 변화는 전용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 또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공용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 공간 또한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180에서 200%. 그러니까 주차가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너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저도 사실은 전에 세무사 사무실 할 때 청담동 쪽에 그 건물을 구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본 게 바로 주차였거든요. 지금 이 주차가 180%에서 200% 정도 된다. 이건 굉장히 여기 지산에 입주하려는 그 기업의 CEO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단위호실도 소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수요도 최근 2, 3년 동안 이렇게 크게 변한 게 있는데요. 바로 투자자금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부터 투자자금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 처음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분양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실제로 입주하는 기업들, 실입주 기업들이 한 70%, 80%를 차지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좀 역전이 됐죠. 투자자분들이 한 80% 정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한 20% 정도 이렇게 분양을 받고요. 나중에 뭐 이 준공이 끝나고 나면은 한 3년 뒤가 되면 그때 그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오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요가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에 투자할지 여러분들 이제 고민되시죠? 그러면 지산이 좋은 거는 알겠어. 내가 돈도 조금 들고 그러니까 투자금도 조금 들고 대출도 많이 되니까 좋은 건 알겠어. 가격도 오르고 이런 것들은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제가 직접 투자하는 방향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기업의 오너들이 결국에는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 대형화되어 있고 이 브랜드가 있는 거를 일단 먼저 보더라고요. CEO들이. 네. 왜냐하면 내가 어디 딱 알만한 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제가 저희 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성수동 SK 부연을 매입하려던 이유가 정말 그 지역에 가다 보면 성수동 일대의 그 지식산업센터 중에 거기가 제일 눈에 딱 띌 정도로 참 대형화돼 있고 굉장히 당연히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실제로 들어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CEO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대형화돼 있고 브랜드가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아마존이나 야후 같은 이런 미국의 뭐 유명 기업들을 보면은 내가 일만 하는 곳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도 하면서 안에서 이렇게 먹고 놀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좋죠. 내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놀기도 좋고 이렇게 쉬기도 좋은 이런 곳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그 직장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업시설 또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연히 뭐 투자인데 가격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인데 교통 또한 중요하죠. 이 차량 이동이 특히나 중요하겠죠. CEO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무사님의 강의 전에 들어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요. 어디까지나 투자의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전화번호 늘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김종두 세무사님이 소개해 주실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종두 세무사님이 선정해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동북부 성장의 중심지로 큰 주목을 받은 남양주의 대표 신도시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세무사님, 이곳의 교통은 어떤가요? 네, 교통은 북부간선도로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앞으로 다산역이나 다산역 2022년에서 23년 초에 들어오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시설 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약 12배 규모로 수도권 동북부 권역 단일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몰입니다. 쇼핑과 외식, 문화공간의 비즈니스 복합문화 랜드마크로 영화관, 대형 서점, 볼링장, 키즈 카페 등이 입점 예정에 있으며 뛰어난 입지와 특화 설계로 2019년 가장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내부에는 트램도 운행하고 있어 넓은 면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각 동과 동 사이의 연결 통로 또한 편리한 동선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막힘없는 복층형 오피스 공간 또한 이곳의 특징인데요. 시원한 창호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다산 신도시 하면 개발 호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22년에 개통되는 구리 세종고속도로와 제2 외곽순환도로, 송도 마석 GTX B노선 개발, 지하철 4호선, 8호선 연장 노선, 수소 간선 급행버스 공급 계획 등 다양한 교통 호재로 기존의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얻고 있는데요. 기존 지식산업센터와의 차별화를 통해 향후 상당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다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남양주 다산 신도시 쪽으로 떠나왔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인데 규모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세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죠. 네, 남양주 다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죠? 신도시로 3기 신도시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 다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경의중앙선과 다산역, 앞으로 들어올 다산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지하철은 좀 사실 멀어요. 하지만 CEO들이 이용하기는 차량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북부 간선도로나 아니면 외곽순환도로 이런 것들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용이하고요. 게다가 지하철역에서 앞으로 이렇게 셔틀버스 같은 것도 운행할 계획이라서요. 교통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매물은 면적 82제곱미터, 약 12평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층수는 10층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높은 층이고요. 동향인데요. 준공은 22년 8월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1억 7,851만 원입니다. 자, 그럼 그 건물 특징 바로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5개 동으로 2, 3, 4, 5개 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대지 면적이 12,000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간거리가 넓죠. 게다가 그 밑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이렇게 상가로 돼 있어서 거의 쇼핑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동, 이렇게 B동. C동, D동 이렇게 5개 동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A동인데요. 이 A동 정면 쪽으로는 당연히 건물이 되게 낮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락볼링장이나 스파, 이런 커피숍이나 서점, 영화관, 특히 영화관 9개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락볼링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오고, 그리고 키즈 테마파크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스파도 굉장히 대형화된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지역의 랜드마크를 떠나서 거의 서울 쪽에서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 아울렛까지,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더해서 굉장히 그 대형화된 상권이 유지가 될 거예요.
연간 유동인구가 약 800에서 1000만 명 정도 되는. 따라서 이런 상권들 또한 굉장히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뭐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연히 뭐 직장인들이 들어오겠죠. 이 거꾸로 생각하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직장에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상권이 잘 되는 데는 그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권들 또한 잘 돼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요 이렇게 걸어 다니기에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A동 뒤편으로는 이렇게 유럽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네, 이렇게 트램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네, 그런 유럽에서 봤던 그런 트램들이 최초로 들어오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그래서 놀러 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서울에서 아울렛 들렀다가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뭐 당연히 직장인들 또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5개의 이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물건은 이렇게 빌리지존의 A동인데요. 옆에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오늘 추천드리고자 하는 A동에서 그 사진 한번 보시면요. 그 우측에 가장 꼭대기층이라서요. 굉장히 개방감이 좋거든요. 그리고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들어오는 걸 전 개인적으로는 동양을 선호해요. 사무실로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매물이 물건이 뭐 향이나 소형화되어 있어서 투자금도 적고 실제로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부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렇게 복층 형태의 그런 사무실인데요. 이런 사무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 오피스라고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사무실, 개방감 좋은 사무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사진 보이시죠? 네, 이렇게 건물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의 어벤져스급입니다. 특별한 5개의 공간, 5개의 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내부가 얼마나 넓으면은 트랩이 돌아다닐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감을 모으는 곳인데요. 자, 여기 입지가 어떤지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산역과 도농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사실 가깝진 않아요. 하지만 차량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다. 그냥 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나 북부간선도로, 강북에서는 북부간선도로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있고요. 그리고 강남에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따라서도 한 2, 3분 이 정도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 이동이 좋다. 그리고 대형 쇼핑몰, 아울렛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또한 굉장히 좋아서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개발 호재 말씀드리면요. 왕숙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죠. 3기 신도시가 들어옴에 따라 굉장히 인구 또한 늘어나고요. 게다가 이제 직장인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남양주 쪽으로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 들어옴에 따라 분양가 또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시세 차익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호선도 23년에 개통해서요. 강남에서 접근이 잠실에서 특히 20분이면 접근이 될 정도로 굉장히 교통 편의성 또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하기 때문에요. 차량 이동 또한 더욱더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만 좋은 게 아니라요. 지금 입지 여건도 좋을 뿐더러 개발 호재 기대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은 곳에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1억 7,85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임대가는 1,000만 원에 약 3, 4만 원 정도 되겠고요. 대출액은 1억 4천 정도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보증금까지 제외하면 한 2,6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살펴드렸습니다. 자, 김종주 세무사님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미나 소식을 덧붙여 드릴 텐데, 지금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요. 수도권에서 돈 되는 수익형 부동산 찾기 및 현장 탐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요일 오후 2시에 함께 하시면서 교대역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약 전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두 세무사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져 보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